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3월 22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셀프 구제됐습니다. 오늘 기소가 됐죠. 성남FC 의혹 사건, 그리고 대장동 또 위례신도시 관련 검찰에 기소가 되면서 원래대로 하면은 당대표직도 민주당 당헌 80조에 의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대표가 되고 나서 만든 셀프 구제 조항,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바로 당대표직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방금 조치를 끝냈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오늘 기소가 됐는데, 오전에 기소가 됐는데 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바로 오후에 당무위원회까지 속전속결로 열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셀프 면죄부를 가져갔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허겁지겁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뻔하죠. 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무위원회도 5시에 시작을 해서 한 1시간 만에 뚝딱 해치워버렸습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한 이재명의 얼굴이 지금 눈에 선한 듯 합니다. 자,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대장동 의혹, 대장동 의혹과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정지, 이 논란을 서둘러 매듭짓고 면책을 해주기 위해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심상치 않은 당내 움직임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의 권리당원,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일단 권리당원들 수백 명이 이재명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일 법원에 낸다고 합니다. 지금 더 사람들을 더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당헌 80조를 이용한 꼼수에 대응해서 또 이재명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 권리당원들이 또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죠. 그리고 오후 5시에 긴급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하기로 했고, 바로 당무위원회 5시부터 한 6시까지 1시간가량 뚝딱 해치워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 뻔하죠. 당장 오늘 저녁부터 또 아침에 라디오 방송이 많죠. 오전에 라디오에 이 비명계 이재명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출연을 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당헌 80조대로 해야 된다,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겠죠. 이상민이라든가 조홍천이라든가 박용진, 이런 의원들이 뻔합니다. 이 당헌 80조 어떤 개혁을 위해서 만든 당헌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혁신 방안이라고 만든 거죠. 그대로 지켜야 된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 주장이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실제로 비명계에서 이것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해치워버린 겁니다. 당내의 다양한 이견이 분출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린 거죠.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주지 않고 아예 당일에 당무위까지 소집을 해서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당직 정지 조항에 대해서 예외로 유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재명 지금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여서 허겁지겁하는 그런 이 움직임이 사실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속전속결로 해치워버리는 과정에서 최고위, 당무위, 이 두 가지 회의도 오늘 꼼수로 진행이 됐죠. 원래 최고위원회의는 이 당대표,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이 주재를 하고, 또 당무위원회 의장, 이재명 본인입니다. 오늘 면죄부를 준 당무위원회, 오늘 열렸는데 그 의장은 이재명 본인입니다. 당대표가 의장을 겸하죠.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를 전부 이재명은 뒤로 빠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재명이 자기에 대한 문제를 딱딱 두드리기에는 참 면이 안 서겠죠. 그리고 견연적기 거지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이 셀프 면책을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예상이 되니까 본인은 뒤로 빠지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뚝딱 해치운 겁니다. 또 다른 꼼수도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당직 정지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원 80조 적용 여부도 함께 당무위 안건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다른 당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상관없을 것도 같습니다. 자, 당원 80조가 뭐냐? 민주당 당원 80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이 조항입니다. 문재인이 당 대표할 때 2015년에 당을 혁신한다면서 만든 조항인데, 1항,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 각급 윤리심판원에는 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이것을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을 할지 뭐 안 하겠죠. 할 수 있다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5년에 문재인이 만들었는데 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등 지금 이재명이 오늘 기소된 것은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주로 배임 문제고 성남FC와 관련해서는 뇌물이죠. 뇌물. 제3자 뇌물. 그래서 부정부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재인이 만든 대로 당 혁신을 한다고 만든 대로 이재명은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 또 사무총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사무총장 조정식 그건 뭐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거의 뭐 허수아비 역할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이 대표가 되고 나서 사법 리스크 속에서 대표가 됐죠. 그래서 제3항을 여기다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제3항 이재명 때 새로 붙인 건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규정을 하면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면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직을 안 내려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대표직을 계속해도 된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가 우리가 이 정치 탄압이다. 이것은 이재명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그 결론만 내리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당무위원회 의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꼼수로 대표직은 또 당분간 지키게 됐죠.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꼼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격주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재판을 받는데 또 이것이 대장동 관련 재판이 시작이 되죠. 성남FC 관련 시작되죠. 그러면 재판이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새로운 또 기소가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일정이 겹치면서 어차피 당대표직은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일단은 이 꼼수를 써서 모면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또 지켜봐야 되고 검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검찰의 융단 폭격식 수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단 폭격 이 표현을 제가 쓴 것이 왜 그러냐면은 오늘 검찰이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토한 수사 기록이 500건이 넘는다. 자, 1년 6개월 동안인가 진행이 됐죠. 수사 기록이 500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뭐 최고로 500건이 넘는 수사 기록을 검토를 했고 또 이 169쪽 분량 공소장이 무려 169쪽이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검찰은 428억 원 약정 2억 거기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에 포함을 하진 않았지만 169쪽 분량 공소장에 그런 전제 사실에 이런 정황들을 다 담았다. 그래서 추가로 또 수사를 해서 이것을 2차 기소를 할 수도 있다. 대장동 관련해서 428억 원 가지고 2차 기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조차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앞으로 대북 송금, 뭐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또 뭐 재판 거래 의혹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첫 번째로 몰아닥친 이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 꼼수로 극복 일단 넘어갔죠. 하나는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것, 또 하나는 당원 본인이 미리 손질해 놓은 당원 80조 3항을 이용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
뭐 이것까지는 일단 어떻게 저렇게 넘어갔지만 이것은 지금부터 이재명의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